1-13 시작합니다. 앞 시간은 밀도 차였고요. 이제 뒤 시간은 용해도 차가 되겠습니다. 혼합물 분리를 할 거고요. 이제 녹이고 안 녹이고로 이제 분리할 거거든요. 관련 장치, 거름 장치가 있고요. 용해도 곡선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천일염과 정제염을 이제 구분하는 거 마찬가지 용해도 차 이용한 것이고요.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그래도 한번 설명해 보죠. 자, 학습 목표 용해도 차를 이용해 가지고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자, 용해도 차이한 분리가 걸음이 있고 여기 밑에 보시면 재결정이지 않습니까? 걸음부터 소개할게요. 걸음은 여러분이 한번 좀 해봤을 거예요. 이 소금하고 나프탈린 분리하고 싶거든요. 색깔이 똑같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결정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두 개 섞여 있는 혼합물을 어떤 용매에다가 선택적으로 녹이세요. 이 용매는 한 개는 녹이고 한 개는 안 녹이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거름 장치로 거르는 방법입니다. 여기 예를 들면요, 소금하고 나프탈린 있죠? 비커에다가 물까지 집어넣으세요. 세 개 섞어버리면 물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뭘 녹입니까? 소금을 녹이죠. 나프탈린은 녹이지 못합니다. 맞나? 그래서 이거를 거름종에다가 이렇게 붓게 되면요, C 위치에는 물이 녹지 않는 나프탈린이 걸러지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소금을 녹인 소금물이 밑으로 갑니다. 됐나? 자, 이번에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선생님 나프탈렌을 녹이고 소금을 녹이지 않고 싶은데요 라고 했을 때 뭘 쓰느냐? 이때 용매를 바꿉니다. 에탄올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에탄올을 넣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섞였을 때 위에 소금이 걸러지고요, 밑에 나프탈렌을 녹인 에탄올 혼합물이 쏙 빠집니다. 자, 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1번 소나무를 거름종이 거르게 되면 A에 누가 있니 했을 때 A는 소금물,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나프탈린이 있습니다. 다음 2번 소나 물 말고 소나 에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니? B 같은 경우는 나프탈린과 에탄올이 이제 섞인 혼합물이고요. D 같은 경우는 소금이 걸러지게 되는 것이죠. 됐나? 만약 여기 소금물에서 소금 얻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 얻으려면 가열해서 물을 증발시키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죠? 자, 다음 2번 가겠습니다. 용해도 차의 두 번째 사례. 재결정이 있는데요. 용해도 차가 큰 고추연한 물을 용매에 다 녹인 다음에, 물론 녹였을 때 가열해서 녹이는 것이죠. 이 얘기를 추가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냉각시킵니다. 그러면 순도 높은 고추를 얻는 방법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특히 여기 용해도차가 크다는 요 개념 있죠. 요거요. 자, 요 얘기를 제가 좀 보충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저번 시간 배운 건데요. 이렇게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있는 게 있잖아, 그지? 요거 예를 들면 뭐 A라고 B라고 하자. 맞나? A 같은 경우는 용해도 변화가 용변이 크고요. B는 용해도 변화가 작은 거잖아, 그지? 그 두 개를 섞어놨다는 얘기야. 자, 실험 방식은 간단합니다. 여기 염화나트륨 있죠, 질산칼륨 있죠. 이 두 개를 넣으세요. 두 개 녹이세요. 50도까지 가열시키면 다 녹는다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찬물로 냉각시키면 여기 흰색 결정이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야. 이제 요 통째로 집어넣게 되면은 위에 그 흰색이 이렇게 남고 나머지가 쏙 빠진대요. 다만 이제 여기 걸러지는 게 누군지는 모른다는 얘기지. 자, 한번 살펴보자. 염화나트륨 20g과 질산칼륨 90g이 섞여 있대요. 요거를 물 100g을 붓고, 예, 좀 약간 뜨거운 곳에 이제 녹이는 것이죠. 녹인 다음에 반드시 뭐 한다? 냉각시킨다. 몇 도까지? 20도까지. 그렇게 하게 되면 실험 결과 냉각등 용액을 거름장치에 부으니까 거름종이에 뭐가 걸러졌대요. 이게 염화나트륨인지는 모르겠고요. 질산칼륨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요 그래프를 봐야 합니다. 자, 위의 내용을 제가 그래프로 표현한 건데요. 염화나트륨이 처음에 20g 있었대요. 현재 불포화 상태인 거 아시죠? 이거를 20도까지 냉각시킨대요. 뭔가 큰 변화를 기대할 줄 알았는데 보시면 여전히 불포화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염화나트륨이 용해도 변화가 거의 없잖아, 그지? 얘는 웬만하면 이제 불포화 상태거든요, 녹은 상태. 반면에 질산칼륨 같은 경우는 여기 60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60g의 이 녀석을 20도까지 냉각시키면 용해도가 32까지 내려갔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 62 이상 있어, 나 받아줘 그랬는데, 아니야, 미안해, 나 32까지밖에 못 받아줘. 요 차이는 우액 팩터에 대한 거거든요. 60 이상 왔는데 32밖에 못 받는다. 그럼 이제 얼마가 지금 섭취된 거예요? 28g이 섭취된 거죠, 그죠?
즉, 요 내용을 한번 더 정리해 보면요. 용액을 50에서 20도로 생각하면 용액의 변화가 큰 누굽니까? 질산칼륨이 고체로 속출됩니다. 여기 보이시잖아요. 속출된 증거. 이때 양은 28g이고요. 왜 28g이 있을 때 계산 근거가 60 빼기 32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불포화 상태잖아요. 그렇지? 하나만 하잖아. 그렇지? 속출이 안 돼요. 그럼 이제 질산칼륨 이 고체를 걸러내고 나면 대부분이 이제 소금이지 않나? 그러면 그 소금물을 증발시키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소금을 가질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게 재결정이고요. 자,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넘어가시면 조금 재결정 중에 어려운 내용입니다. 염화나트륨과 붕산의 재결정이거든요.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기 용해도 곡선이 있죠. 100도에서 염화나트륨의 용해도가 40이라고 합니다. 한번 체크해 볼까요? 딱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있고, 그 다음 붕산의 용해도가 마침 우연히 40입니다. 둘 다 지금 쌤이죠. 근데 20도에서 판그램이 나요. 20도에서 염화나트륨은 용해도가 35고요. 붕산이 5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양이 중요한 거죠. 여기 갖고 있는 양이 있어요. 염화나트륨 40이 있대요. 용해도가 40인데 하필이면 40을 갖고 있네. 이거를 이제 100도까지 이렇게 하면은 딱 걸쳐지겠죠. 그죠? 색깔을 바꿔볼까? 구분하기 쉽게 염화나트륨이 이렇게 40 준비되어 있고요. 붕산 같은 경우는 빨간색 아니에요. 빨간색은 5g이니까 현재 여기 있네요. 5g, 40g. 이제 어떻게 합니까? 100도까지 가는 다음에 어떻게 한다? 20도까지 나간다. 20도까지. 20도라면 여기까지죠. 그리고 마찬가지 쭉 가서 여기까지 가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때 누가 이제 속출되냐 이거죠. 붕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겠지만은 불포화 상태인데 20도에 가니까 겨우 포화가 됐죠. 하지만 속출된 건 없죠. 맞나? 근데 이제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물론 용해도의 변화가 작긴 하지만은 양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떨구면 속출이 돼요, 어떻게든. 얼마만큼? 5g만큼 속출됩니다. 됐죠? 즉, 이때는 용해도 변화가 큰 붕산이 아니고 용해도 변화가 작은 염화나트륨에서 5g이 속출된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용해도 변화가 작다해가지고 무조건 속출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용해도 변화가 작더라도 양이 많으면 속출될 수 있어요. 반면에 붕산 같은 경우는 용해도 변화가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양이 적어버리니까 이제 속출이 안 되잖아, 그지? 결국 양에 따라 좌우되는 거잖아, 그지? 자, 우리가 기대했던 그 붕산은 죄송하지만 속출되지 않았습니다. 양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이제 천일염 얘기 좀 할게요. 천일염인 경우 대량의 염화나트륨이 용해도 변화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염화나트륨이 이제 속출되는 겁니다. 반면에 소량의 불순물, 붕산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제 속출이 염화나트륨이 이때 속출되고 붕산 같은 뭐 불순물들이 여전히 물에 녹아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요 내용은 좀 고급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선생님들이 학교별로 이제 이걸 강조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재결정의 대표 사례입니다. 천일염을 꽃소금 만드는 것인데요. 천일염에 어떤 불순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거든요. 우리 미션은 쓴맛이 거의 없는 짠맛의 꽃소금 만들기입니다. 방법 간단해요. 이 불순물 섞여 있는 천일염은요, 뜨거운 물에다가 전부 다 녹이세요. 그런 다음에 냉각시키세요. 뭐 방법 간단하죠, 그죠? 그러면 이때 양이 많은 염화나트륨이 속출됩니다. 양이 적은 염화 마그네슘과 황산 마그네슘은 계속 물에 녹아 있습니다. 이제 불순물이죠. 요거를 거름 장치에다가 붓게 되면은 결국 위에 염화나트륨이 속출되고요. 쓴맛이 않는 소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2002 개정 교육과정에서요, 제가 빠졌고 부록으로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시험 문제 4개보다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은요, 용해도차가 아니고요, 용질의 이동 속도에 의한 분리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기 검은색 수성 사인펜을 찍었을 때요, 물에 담가버리면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이렇게요. 검은색인 줄 알았는데 뭐 보라색, 청남색 등등의 분리가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요 높이를 이제 알게 되면요, 이 높이에 따라 가지고 값이 나와요. 그 값을 가지고 누군지 맞출 수 있는 거지. 요 크로마토그래피의 특징으로 매우 적은 양으로도 혼합물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험 장치가 간단해요. 혼합물을 단번에 분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분리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봤을 때는 A가 훨씬 빠르고 C가 제일 느리죠, 그죠? 어디에 활용되냐? 음주운전 확인에 쓰이는 것이고요. 마약사건, 도핑 테스트에 쓰인다 하는 거.
됐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청불 PTV 영상이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